자, 91번의 유압 탱크입니다. 탱크. 유압 패론에 들어가거나 되돌아오는 유압류의 오일을 저장하는 탱크예요. 요건 제가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유압류를 저장하는 탱크입니다. 탱크. 탱크. 이 위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돼가지고요. 스트레이너가 있어요. 스트레이너. 불순물 걸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유압류 집어넣어주는 뭐가 있어요? 주유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무슨 밸브가 있어요? 기름 빼내는 배출 밸브가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드레인 플러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압류가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유압류가 들어갈 때 유압류에 얼마큼이 들어가 있나? 유압류의 높이를 보는 뭐예요? 유면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칸막이 설치해놨어요. 요 칸막이. 요 이제 칸막이를 우리가 뭐라 하냐? 배풀이라고 하고요. 격판, 칸막이.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유압 탱크요. 스트레이너, 주유구, 배출 밸브, 유면계, 그 다음 배풀, 격판 이렇게 칸막이 좀 구성되어 있다. 자, 다시 이론 보겠습니다. 유압 탱크의 이제 구비 조건입니다. 적당한 크기의 주유구, 그다음에 및 스트레이너를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드레인 플러그, 배출 밸브, 배풀, 유면계 등을 설치한다. 오일이 이물질에 혼합되지 않도록 밀폐되어야 되고요. 당연하죠. 유면은 적정 위치, 풀에 좀 가득 차는 거에 좀 가깝게 유지해야 될 것이고, 발생한 열을 발산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공기 및 이물질은 오일로부터 분리할 수 있어야 되고, 다음에 요건 또 질문이 좀 많이 나와요. 탱크의 크기는 정지할 때 되돌아오는 오일의 용량보다 크게 해야 된다. 자, 탱크가 커야 돼요? 오일량이 많아야 돼요? 탱크가 커야 오일이 들어와서 그걸 다 수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탱크는 되돌아오는 오일의 용량보다 어떻게 된다? 더 커야 된다. 이거를 뭐 작게 한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뭐 동일하게 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지문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유압 탱크의 구비 조건이 아닌 건 물어봤어요. 자, 1번. 적당한 크기의 주유구 및 스트레이너를 설치한다. 맞고요. 2번. 드레인 및 유면계를 설치한다. 3번. 오일의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밀폐되어야 하고요. 4번. 오일 냉각을 위한 쿨러를 설치한다. 이거 틀렸죠? 오일 냉각을 위한 쿨러는 어떻게 합니까? 기관의 라디에이터에 설치합니다. 이거는 냉각 장치예요. 답은 4번이에요. 2번. 유압 장치에서 오일 탱크의 구비 조건이 아닌 거예요. 자, 1번. 유면은 적정 위치 F에 가깝게 유지해야 된다. 2번. 발생한 열을 발산할 수 있어야 된다. 3번. 공기 및 이물질을 오일로부터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4번. 탱크의 크기는 정지할 때 되돌아오는 오일량의 용량과 동일하게 하면 안 되죠? 어디게 더 커야 돼요? 탱크의 크기가 더 커야 되죠? 더 쉽게 하면 오일량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답은 4번 틀렸네요. 3번. 일반적인 오일 탱크 내의 구성품이 아닌 거 물어봤어요. 자, 압력 조절기. 이거는 어디예요? 연료량체에 있는 거예요. 이거 틀렸네요. 답 1번이에요. 2번. 스트레이너, 3번 드레인 플러그, 4번 배풀. 답 1번이네요. 자, 92번 어큐뮬레이터 추갑기예요. 유압 펌프에서 발생한 유압 에너지를 저장하고 충격을 흡수하며 맥동, 진동을 소멸시키는 장치가 뭐예요? 어큐뮬레이터예요. 유압 에너지 저장하고 충격 흡수하고 맥동 소멸시키는 거. 자, 종류에는 스프링형과 공기 압축형이 있어요. 스프링형은 스프링 하중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 압축형에는 피스톤식, 다이어프램식, 블레더식이 있고, 시험 문제는 여기 좀 많이 나오죠. 블레더식 추갑기의 고무주머니 내에는 뭐가 들어가요? 질소가 주입돼요. 질소가 주입돼요. 여러분들 그 영화 중에 그 고질라라는 영화 아나요? 이거 약간 좀 괴물 나온 거 있잖아요. 고질라. 자, 블레더식 추갑기의 고무주머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질소가 들어있어요. 고질라. 하나 좀 기억해 놓으세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유압 에너지 저장, 충격 흡수 등에 이용되는 장치 어큐뮬레이터 추갑기. 답 1번이네요. 2번. 추갑기 어큐뮬레이터의 기능과 관계없는 것 그랬어요. 1번. 충격 압력 흡수. 2번. 유압 에너지 축적. 3번. 릴리프 밸브 제어. 4번. 유압 펌프 맥동 흡수. 몇 번이죠? 3번이죠. 3번. 그렇죠? 에너지를 저장하고 압력을 충격을 흡수하고 그다음에 맥동을 흡수하는 거. 맞죠? 소멸시키는 거죠. 답 3번입니다.
밀리프 밸브 제어는 상관이 없죠. 3번, 유압장치에 사용되는 블레드형 어큐뮬레이터에 고무주머니 내에 주입되는 물질로 만든 거. 고질라라고 했어요. 답 질소. 답 4번이에요. 93번, 오일 실이에요. 실. 유압장치에서 오일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부품이 실입니다. 실. 누설 방지 부품. 유압 작동부에서 오일이 새고 있을 때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거죠. 움직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실은 패킹이라고 하고 고정적인 실은 우리가 게스킷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유압 작동부에서 오일이 새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은 누설 방지 부품 뭐죠? 실이네요. 답 4번. 2번, 유압계통에서 오일의 누설 점검 시 유의사항이 아닌 건 물어봤어요. 자, 1번, 오일의 윤활성. 자, 윤활이라는 게 뭐예요? 매끄럽게 잘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실은 누설 점검이랑 누설하고 윤활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쉽게 하면 기름칠하는 거잖아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답 1번이네요. 2번, 실의 마모. 3번, 실의 파손. 4번, 볼트의 이완. 볼트가 말 그대로 좀 헐거워진 거, 그때도 누설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답은 1번 보겠습니다. 자, 3번, 실의 구분에서 밀봉장치 중 고정 부분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정확하게 표현된 거. 고정 부분 뭐라 했어요? 게스킷이라고 했죠? 게스킷. 답 3번입니다. 움직이는 거, 패킹. 자, 94번, 유압 회로예요. 회로. 유압류를 통해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각종 유압기기 등을 조립하여 연결시킨 장치이다. 종류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압력 제어 회로, 속도 제어 회로, 방향 제어 회로. 이거는 좀 다르죠. 우리 밸브하고 달랐죠. 밸브는 압력 제어 밸브, 그 다음에 유량 제어 밸브, 방향 제어 밸브였는데 이 유압 회로는 어떻게 돼요? 속도 제어 회로가 들어간다는 거. 요거 하나 좀 차이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압력 제어 회로에는 시퀀스, 무브화, 카운터 밸런스 등이 있고, 그다음에 속도 제어에는 보세요. 미터 인, 미터 아웃, 블리드 오프. 미터 인, 미터 아웃, 블리드 오프예요. 그렇죠? 자, 블리드 오프니까 블리드 온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또 시험 문제 좀 나옵니다. 미터 인, 미터 아웃, 블리드 오프. 다 방향 제어 회로에는 로킹, 안전장치, 자동 운전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유압 회로 내에서 작동 지연 방지, 신속한 조작 가능, 오일 누출 방지 등을 위해 뭐한다? 잔압을 설정해 준다. 이 잔압이란 압력은 뭐래서 결국 이거는 힘이라고 그랬죠? 힘을 설정해 주는 이유는 왜 그래요? 지연을 방지하거나 신속한 조작이 가능하게 해서 힘을 설정, 잔압을 설정해 준다. 그 정도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유압 회로에서 속도 제어 회로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 미터 인, 미터 아웃, 그 다음에 블리드 오프. 오늘 아니라고 했어요. 답 몇 번이에요? 4번. 그래서 시퀀스는 뭐예요? 속도 제어 회로가 아니라 압력 제어 회로에 해당되죠. 자, 2번. 유압 회로에서 유량 제어를 통하여 작업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에 속하지 않는 거. 속도 제어 밸브. 속도 제어 회로. 뭐가 되는 거죠? 미터 인 미터, 블리드 오프. 근데 블리드 온은 아니라고 했죠. 답 4번. 3번. 유압 회로 내 잔압. 힘이죠. 설정해 두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뭐라고 했어요? 신속한 조작이 가능하거나 작동의 지연을 방지하는 거. 답 4번 되겠네요. 자, 이제 95번 리프트 실린더예요. 이거 뭐예요? 다시 이제 지게차로 왔죠. 저 맨 앞쪽인가요? 1강대인가? 맨 처음에 하는 거. 그때 제가 지게차에 대한 전반적인 걸 좀 설명드렸죠. 그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리는 데 필요한 실린더 유압 구동 장치예요. 뭘 올려요? 결론적으로 하면 그죠? 포크를 올리는 거죠. 자, 포크를 상승 또는 하강시키는 게 리프트 실린더고요. 이거는 뭐예요? 단동식 유압 실린더예요. 단동식이에요. 다음에 포크가 상승할 때는 실린더의 유압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포크가 하강할 때는 실린더의 유압이 강해지지 않고 포크나 적재물의 자체 중량에서 바로 그냥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하강하게 만든다는 거. 자, 문제 보겠습니다. 지게차의 리프터 실린더의 역할 뭐랬어요? 포크를 올리고 내리는 거. 다 몇 번이죠? 3번 되겠네. 2번, 지게차의 리피터 실린더에 사용하는 유압 실린더로 적합한 거. 뭐 쓴다 했어요? 단동식, 복독식, 복합식, 수평식 중에 단동식이랬죠? 답 1번. 그냥 외우는 거죠, 이거는. 96번, 이제 틸트 실린더예요. 자, 틸트라는 건 뭐야? 마스트를 앞으로 하거나 뒤로 기울게 하는 거. 그거에 해당되는 실린더 유압 구동 장치죠. 자, 마스트를 전경 또는 후경으로 작동시킨다.
마스트와 프레임 사이에 설치된 두 개, 이건 뭐야? 이건 복동식 유압 실린더. 복동식 유압 실린더. 다음에 틸트 레버를 밀고 당길 때 모두 틸트 실린더의 유압이 가해지는 거죠. 리프터 실린더는 상승할 때는 유압이 가해지지만 하강할 때는 포크나 그 적재물 그 자체적인 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말 그대로 유압이 가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지게차에서 틸트 실린더의 역할은 물어봤어요. 뭐죠? 틸트 실린더, 마스트 관련된 거죠. 다 몇 번이야? 3번이네요. 마스트, 앞뒤, 경사각, 유지. 자, 2번, 지게차의 틸트 실린더에 사용하는 유압 실린더 형식. 뭐랬어요? 이거는 단동식이 아니라, 복동식이라고 했죠? 답은 3번 되겠네요. 틸트 실린더는 복동식이고, 리프트 실린더는 당동식이고, 그다음 리본을 단, 이렇게 하죠. 리본을 단. 그렇게도 하나 외우자고요. 리본을 달았다. 리본을 달았다. 그래서 리프트 실린더는 뭐야? 달았다니까 단동식. 그렇게 하나 기억하면 틸트 실린더는 복동식으로 기억할 것 같아요. 97번 지게차의 이제 조종 레버예요. 이것도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자, 리프트 레버, 포크를 상승 또는 하강시킨다. 그래서 운전석 기준으로 앞으로 밀면 포크 하강하고 운전석으로 잡아당기면 포크 상승한다. 자, 틸트 레버, 마스트를 앞뒤로 경사시킨다. 운전석 기준으로 틸트 레버를 밀면 마스트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기울고 운전석 기준으로 틸트 레버를 당기면 어떻게 운전석으로 기운다. 그렇죠? 뒤로 기운다. 운전석 당기면. 그다음에 부주장치 레버, 대표적인 게 포크 포지셔널 레버. 부주장치를 설치할 경우 설치된 레버이다. 포크 포지셔널 레버가 여기에 해당된다. 포크의 그 간격을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주행 레버 관련돼서 전후진 레버, 레버를 앞으로 밀면 전진, 뒤로 당기면 후진하고, 변속 레버, 뭐 저속 또는 고속기어의 변속에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지게차의 좌측 레버를 당기면 포크가 상승, 하강하는 장치. 포크에 관련된 레버니까 무슨 레버예요? 리프트 레버네. 답 1번 되겠네. 2번, 지게차의 전경각과 후경각은 조종사가 적절하게 선정하여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를 조정하는 레버, 전경각, 후경각은 마스터 관련된 거죠. 무슨 레버예요? 틸트 레버. 답 3번이겠네요. 틸팅 관련된 거. 자, 3번, 지게차 마스트 작업 시 조종 레버가 3개 이상일 경우 좌측으로부터 그 설치 순서가 바르게 된 거 운전석 기준으로 3개가 설치되었을 때 제가 뭐 생각하랬어요? 니트 입은 부장 얘기했어요. 니트 입은 부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리프트 레버, 틸트 레버, 부수장치 레버. 답 몇 번이에요? 답 3번 되겠네요. 리프트 레버, 틸트 레버, 부수장치 레버. 니트를 입은 뭐다? 부장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4번. 지게차의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동작의 설명으로 틀린 건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저두진 레버를 앞으로 밀면 후진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진이 되겠네요. 1번 틀렸네요. 자, 틸트 레버를 뒤로 당기면 마스터는 뒤로 기울고 리프트 레버를 앞으로 밀면 포크가 내려가고 전후진 레버를 뒤로 당기면 후진이 되고 답 1번이죠. 자, 98번이에요. 동력 전달 순서예요. 그 동력 전달 장치도 좀 알아봤어요. 이제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클러처식 지게차가 나오니까요. 요거 거의 똑같습니다. 먼저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이 클러치로 갔다가 변속기, 그다음에 종감속 기어, 이거 뭐라 했어요? 파이널 기어, 종감속 장치, 그다음에 차동 장치, 디퍼런셜 기어, 그다음에 구동축 갔다가 차륜 간다. 그렇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요거 하나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거의 비슷하죠. 여기에 뭐야? 토크 컨버터, 클러치 대신 토크 컨버터가 이게 유처 클러치잖아요. 그거 들어오고 나머지 다 똑같고. 전동식 지게차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이제 엔진이 아니라 이제 배터리에서 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컨트롤러하고 이제 구동 모터 갔다가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변속기 이유는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것만 해도 제대로 좀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만 해도.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클러치식 지게차 동력 전달 순서예요. 맨 처음에 엔진에 있던 게 어디로 가죠? 클러치 갔다가 그 다음에 변속기에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프로펠러 원래 샤프트 지나서 그 다음에 종감속 장치 갔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차동 장치 가고 구동축 가고 말 그대로 차륜까지 갔네요. 다 몇 번이에요? 1번 됐네요. 엔진, 클러치, 변속기, 종감속 기어, 차동 장치, 앞구동축, 차륜 보면 되겠네요. 자, 99번 조향 장치예요.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 지게차의 주행 중 운전자가 그 진행 방향을 임의로 바꾸기 위한 장치다.
지게차는 안전을 위하여 뒷바퀴 조향 방식을 채택한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거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방향을 바꾸는 건 뒷바퀴인데요. 힘을 주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구동이라고 그러죠. 구동 방식은 뭐예요? 구동 방식은? 지게차? 이건 앞바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못하면 틀릴 수 있어요. 문제 중에. 지게차의 구동 방식은 뭐냐? 이거 앞바퀴인데 하도 그냥 뒷바퀴 조향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동 방식은 앞바퀴고 조향 방식만 뭐다? 뒷바퀴라는 거. 그다음에 지게차의 조향 장치의 원리는 에커먼 장토식을 사용한다. 굉장히 이론적으로 복잡해요. 외우셔야 돼요. 에커먼이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고 장토라는 사람이 개량한 방식입니다. 지게차의 조향 장치의 원리는 에커먼 장토식이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지게차의 일반적인 조향 방식이에요. 뭐야? 뒷바퀴 조향이겠네요. 답 몇 번이에요? 4번. 2번 지게차의 조향장치의 원리는 무슨 형식이라고 했어요? 에커먼이 발명하고 장토가 개량한 에커먼 장토식. 답 1번. 이론 복잡하니까 답만 외우시는 거예요. 자, 100번이에요. 자, 제동장치입니다. 제동장치.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멈추는 장치. 동작을 제지하는 장치. 주행 중인 지게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거나 정지된 지게차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유압식 브레이크의 원리는 뭐다? 파스칼의 원리다. 이건 배웠던 거예요, 앞에서. 유압식 브레이크 원리는 파스칼의 원리. 그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의 원리는 지렛대 원리다.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차량 운전하다 딱 밟으면 어때요? 차량 1톤 거의 되는 게 딱 서버리잖아요. 무슨 원리예요? 적은 힘으로 큰 거를 작동시키는 무슨 원리? 지렛대 원리. 다음에 지게차의 제동장치인 마스터 실린더 조립 시 세척 재료는 뭘 씁니까? 브레이크에 브레이크 오일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지게차의 유압식 브레이크와 브레이크 페달은 어떤 원리를 이용한 거랬어요? 유압식 브레이크는 뭐예요? 파스칼의 원리.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은 뭐예요? 적은 힘으로 큰 힘을 제동할 수 있는 뭐예요? 지렛대 원리. 답 몇 번이에요? 2번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 2번. 지게차 제동장치의 마스터 실린더 조립 시 무엇으로 세척하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액. 답 2번 되겠네요. 와, 아주 그냥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다시 한번 돌려보셔가지고 여러분들 최대한 머릿속에 넣으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